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요, 시험적으로 아프리카를 통해서 비디오로도 나갑니다. 아프리카 TV에 접속하셔서 국민TV 혹은 서영석으로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초소생 얼굴도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뭐 아프리카 TV의 이 방송국 개설은요, 아직 국민TV가 TV를 송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편법적으로 한번 시도해 본 건데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보면서 행동은 전개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6월 11일에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골 때렸더라고요.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지. 이채익 의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방탄 역할을 맡았는데요. 과거 총풍 안풍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이번 국정원 사건도 과거 총풍이나 안풍처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선 전국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뒤엎어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이자 기획극이다라는 망발을 늘어놨습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에서 압력하는 일배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같은 대정부 질문에서 신경민 의원은 의미 있는 폭로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경민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댓글녀 사건 직후 국정원 박모국장이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하다가 12월 16일 대선 후보 간 텔레비전 토론으로 이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직접 나섰다.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때는 경찰청장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신문 판가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심야에 수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녀가 댓글 단 흔적이 없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신경민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은 국정원 2차장인 차문희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박근혜가 잘못해가지고 후보 토론이 엉망이 됐어. 엉망진창이 됐어. 조간신문에서 판가리 해야 돼. 그래서 그 발표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은 거죠. 완벽하게 국정원이 대선 정국에 개입했다는 그런 폭로인데요.
정말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자,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 민정수석 외압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전화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이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곽 수석이 전화를 했다며 핸드폰 소리가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들었다.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자는 거냐며 힐난하고 빈정거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검찰은 부인하고 있으나 신 의원은 팩트는 다 맞다며 사실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청와대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보면 신 의원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이어 검찰이 수사를 벌여 진실이 거의 드러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를 방해하고 나섰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네. 말하자면 대선 전에는 신경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국정원 2차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서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조간신문 판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유도를 했고 중간 수사 발표 결과 국정원 댓글이 흔적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던 것이 대선 전의 상황이라면 대선 이후 지금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가지고 계속 뭉개 조지고 있는 이런 사이에 청와대 민정수석 대충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맞습니다. 민정수석이 수사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니들 뭐하는 인간들이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힐난하고 빈정거렸다는 폭로. 물론 곽상도 민정수석은 부인했습니다마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처럼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 사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정치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정권과 검찰의 신뢰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한겨레신문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쪽이 펴낸 정책공약집 373페이지에는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은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놓고 검찰개혁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정권 스스로 검찰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니 말문이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열면서도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침묵을 지키는 건 역시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는 일이다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세훈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것이 결국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권의 정통성 야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야 라는 비난에 시달리는 것이 이른바 정통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칫 국민의 인기를 잃을 경우에 당신 대통령 물러나 라는 퇴진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아마 있기 때문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상 그렇습니다. 권력은 솔직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망한 권력이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용서를 비는 경우는 없었죠. 쫓겨나기 직전에 이승만이처럼 비행기 타기 직전에 미안합니다 하고 그야말로 도피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겨레신문 사설의 이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경찰의 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신 의원의 주장도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대선 사흘 전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 직후 국정원 2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박 후보가 잘 못해서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신문을 판가리해야 한다며 심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경찰의 명백한 대선 개입 행위일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대목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인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국정원과 경찰의 명백한 대선 개입 행위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섣부른 수사방해는 국기문란 범죄에 동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한겨레신문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아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경향신문의 김민하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그리고 구속수사를 지금 반대하면서 계속 검찰을 뭉개고 조지고 있는 황교안에 대한 김민하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공안일 과장을 지낼 때 나는 대검 출입 기자였다.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호감을 표시했다. 이른바 공안검사 하면 연상되는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가 아니어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차분하고 온화하다. 늘 미소 띤 얼굴에 듣기 좋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지녔다. 취미로 색소폰 연주를 즐기는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릴 만큼 정통 공안검사인데도 프로필마다 합리적, 외유내강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배경일 게다. 네, 황교안 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아니죠. 아이만의 법정을 취재해서 직접 뉴욕에 있는 독자들에게 알렸던 한나 아렌트도 범죄의 일상성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 가스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학살했던 나치 하수인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사갈까 걱정하는 아버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황교안 법무장관을 그런 아이만과 같은 악마와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외유내강이라고 프로필에 등장하는 그 이면에 그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점을 김민하 논설위원의 칼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황 장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두고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과 대립했다. 황 차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구속수사를 주장하자 천 장관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반발해 사퇴했고 황 차장은 이듬해 검찰에 별로 통하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검사 황교안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얻었다. 개인적 영달을 포기하고 검찰의 독립을 지키려는 투사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천정배 장관도 밝혔습니다만은 강병구 교수를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 매체 바로 데일리 스프라지였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그게 기관 글을 가지고 구속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문서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합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하자면 말에 의한 주장 아닙니까? 증거인멸할 이유도 없고 이미 그 글로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 불구속 수사하라. 말 안 들으니까 천정배 장관은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 크게 대항해가지고 희망을 얻었다는 게 자체가 잘못 끼어진 단추였습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헌정 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 파동은 남다른 강골의 찬란한 투쟁사로 남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흑역사가 됐다. 검찰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지던 소신파 검사가 전직 국정원장의 감옥행을 막으려 온몸을 던지는 방탄 장관으로 전락했으니 지난 2주 동안 벌어진 일을 구구절절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요약하면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는 황 장관 탓에 신병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 참나. 아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 있죠. 천정배 장관의, 결국은, 불구속 수사 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황교안 장관도 하고 싶으면 문서를 통해서 원세훈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웃기는 거죠. 일선 검사들이 이건 구속해야 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심지어 오늘 보도해 보니까 모의로 재판을 했다든가 뭘 해봤더니 이건 틀림없이 구속이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왜 뒷구멍에서 호박씨 까고 있느냐고요. 문서로 하라고. 문서로 하시라고. 불구속 수사해라. 선거법 위반 증여하지 말라.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뒤에 숨어가지고 뭉개지 말라는 말이라고요. 계속해 봅시다. 황 장관은 정치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 발동은 피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해왔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구속 수사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당당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지휘권 행사는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건 비겁하다. 의견 교환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식이 어떻든 법무장관이 대선의 정당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영장 청구를 막았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크다. 검찰청법 4조는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장관은 검사들로 하여금 국민 전체가 아닌 정권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어기도록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따라선 더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65조가 규정한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해당한 탄핵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네. 김민아 논설위원도 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죠. 하려면은 당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 이거예요. 예? 의견 교환을 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실상 불구속을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혐의 적용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이 겁내는 건 바로 그걸 거예요. 박근혜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 길게 보이지만 금방 가요.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도 5년 진짜 5천년처럼 길게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명박 논현동 집에서 불불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있나? 박근혜 정권도 5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씨, 하고 싶으면은 수사지휘권 발동하세요. 문서로 하시란 말이에요. 5년 뒤에 심판받을 겁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탄핵을 갖다 발의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타격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하시라고요. 비겁하게 뒤로 숨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2006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황 장관은 문자 그대로 와신상담, 절치부심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 줄곧 선두권에 들다가 시쳇말로 물을 먹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 정권 때 검사장에 올랐지만 끝내 검찰총장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2011년 동기 한상대가 총장에 취임하자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어야 했다. 퇴임사에서 그는 지금 검찰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검찰의 위기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겸손과 자기 쇄신, 국민 중심의 검찰권 행사가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분명하다. 퇴임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았다면 국민 중심의 검찰권 행사 같은 지당한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나. 지가 옷 벗을 때는 검찰이 참 심각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민 중심의 검찰권 행사가 신뢰회복의 핵심이다. 검찰의 위기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지나신 말씀을 내뱉어 놓고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바로 자기가 했던 말을 바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핵심인데도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황교안 법무장관이에요. 국민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고 있는 게 바로 황교안 자신 아닙니까? 김민하 논술위원은 이렇게 씁니다. 황교안에게 묻고 싶다. 삼척 동자도 눈치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지, 어렵게 얻은 장관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장관 이유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인지 그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황교안의 각별한 충성심이 정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수사개입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 해도 황 장관이 면책될 수 없음 또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언론도 반성했으면 한다. 합리적이니 외유내강이냐는 수식어는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모습만 슬쩍 보고 쓸 말도 아니다. 황교안 프로필 기사 중 일부에 등장하는 원칙 중시는 적절한 표현인가? 적절하지 않죠. 공직자 프로필 좀 제대로 쓰자라고 김민하 논술위원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정말 참 추합니다. 자, 그 다음 칼럼은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아주 크게 썼고 저희 국민TV 라디오 정은혜의 타임라인 초대석에도 발전노조 김동성 정책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전력대란, 완전 말하자면 마피아들의 이른바 제어 부품을 순엉터리를 써가지고 지금 스톱이 되는 바람에 전력대란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전력대란이 오면은 민자발전사, 주로 재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준재벌이 있죠. 개인은 아닙니다만은, SK,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자발전소들이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아니, 전력대란이 일어나는데 민자발전소에서 왜 떼돈을 버는 거야? 그 구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오늘은 박경미 이하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전력 부족, 진실과 거짓이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표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면서 핵발전소가 추가로 가동 중단됐다. 이후 연일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되고 전력 부족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덕분에 국민은 전력 애국심이라도 발휘해야 할 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 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나고 부패 사슬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기를 속는 셈치고 또 한 번 기대해본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런 소동은 핵발전 확대 논리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핵발전소가 예상치 않게 멈추는 것과 동시에 전력 부족 사태, 어쩌면 블랙아웃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그 결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 참 골 때리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정말로 핵발전소가 부족해서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인가? 녹색평론 128호에 전순옥 국회의원 비서관 박성환이 쓴 전력 부족, 진실과 거짓이라는 글을 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이 글에 따르면 핵발전소가 부족해서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비롯한 현재의 전력 산업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 부족 사태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핵발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발전소를 비롯한 현재의 전력 산업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부족 사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읽어보죠. 우선 전력 부족은 전력 사용 확대 정책에 의한 유도된 측면이 크다.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전력 과잉 공급이 이뤄지자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 체계, 심야 전기 사용 촉진 등 적극적인 전력 사용 확대 정책을 펼쳤다. 이때부터 우리 생활의 전력 낭비의 대표격인 전열기구가 자리 잡았고
석유나 가스 난방기구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됐다. 정부는 전력 부족을 외치면서도 2008년부터 4년 동안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장려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 이는 다시 핵발전소 건설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핵발전소를 건설해요. 전력이 남아돕니다. 자, 남아도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깨끗한 연료 쓴다고 그러면서 전기가 제일 깨끗하긴 하죠. 심지어는 아파트에 도시가스 대신에 전열로 조리를 하는 그런 기구까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전력 사용이 늘어나니까 원자력 발전소 또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야말로 이거는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건설의 악순환을 말하자면은 인위적으로 유도해내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또한 한국전력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던 시절 전력 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전기 생산 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 시장 민영화에 실패한다. 그러나 이미 전력 시장에 발을 담근 대기업 발전사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야 이들이 계속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는 이유로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기막힌 가격 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것은 전력거래소가 각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구매한 전력 중 가장 비싼 가격을 나머지에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력 부족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장 비싼 전력도 없어서 못 사는 형국이 됐고 그로 인해 민자 발전소에 막대한 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와 대비되며 대기업이 진출한 민자 발전소의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8기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중 12기를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자 발전소로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전력 부족 현상은 이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네. 이게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전력이 필요하면은 가장 생산 가격이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산 가격이 낮은 게 석탄과 원전이에요. 석탄 원전은 주로 국영 발전소입니다. 돌려요. 근데 도저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전과 석탄 발전만으로는 수요를 못 대면은 그 다음에 LNG,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가 가동을 합니다. 아까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는 킬로와트당 발전 원가가 한 40원에서 60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자라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발전소가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원가는 한 140원 정도 합니다. 근데 LNG마저도 부족해지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디젤유를 쓰는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이게 제일 비싸요. 1kW당 발전 원가가 한 250원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디젤유로 발전하는 전기가 공급되는 순간 시장 가격은 디젤 전기값으로 통일이 됩니다. 즉 킬로와트당 한전이 구매하는 가격은 2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민자발전소는 LNG부터 시작합니다. LNG.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액화천연가스가 값이 석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발전 원가가 한 130원 되는 민자발전소는 250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땅 잡고 염치기야. 전력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전력이 부족해지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골 때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민자발전소들을 말하자면은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 참 정말 한심하기 이럴 데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쌉니다. 예, 등유 가격 절반 수준이고요. 생산 원가의 90%도 미치지 않아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챙기는 간접이익도 엄청납니다. 말하자면 기업은 전기값을 싸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거죠. 또한 전기요금의 2 내지 3%를 적립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기간에 기업이 절전을 하면 마치 상금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데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은 전기값 싸서 돈 벌어. 그리고 절전하면 절전한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데 작년에 보상한 금액이 무려 3,6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석유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핵발전을 확대하자는 정책의 다름이 아닌 거죠. 박경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경미 교수 맞죠? 이름도 잘못 쓰면 안 된다. 박경미 교수 맞습니다. 전력 부족 상황은요, 현재 전력 산업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전력이 부족해야 전력 산업이 잘 돼요. 전력 위기가 있어야만이 대기업 건설사, 핵발전업계, 한전, 민간발전소 등 전력산업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전기요금 설계와 에너지 간 형평성 조정만으로도 지금의 전력 수급 위기는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전력 수급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력 산업계의 기득권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민영화시킨 이 발전업계를 다시 공동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전력 부족 사태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앨런 사태 유명하죠? 앨런도 전력 위기를 일부러 조장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깜빵 갑니다. 예,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